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 요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혹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몸을 만들어 오면서 겪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살을 뺀지 잘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말랐을 때가 있었고 굉장히 많이 뚱뚱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약간 그 중간을 가고 있는데요. 먼저 제일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가 약 한 10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험 보고 20살 초반대로 넘어가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 처음 몸무게가 지금으로 기억하건대 한 70kg가 좀 안 됐던 68kg에서 65kg를 왔다 갔다 하는 몸무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다이어트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뭐 식단도 조절하고 해서 뭐 나름 왔다 갔다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근데 보통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3에서 4kg 빠졌다가 다시 3에서 4kg가 찌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다이어트를 한참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막 PT라는 게 유행을 하게 되고 또 그때 한참 이렇게 비만 클리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거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굉장히 살을 처음에 많이 빼게 돼요. 처음에 한 60kg까지 뺐다가 이제 50kg대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20대 초반부터는 그냥 50kg대 중후반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운동도 하고 나름 그래도 유지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한 50kg대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계속 있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때 당시에는 군살도 좀 굉장히 많았고 좀 더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조금 더 운동 강도를 높이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돼요. 그때 당시 몸무게가 약 한 50, 기억은 안 나지만 한 68 정도에서 몸무게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옛날 그냥 뭐 단순히 굶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식품을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운동과 그리고 식단 두 가지를 병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운동과 식단 병행해서 살 빼는 게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그 이후부터 겪은 일은 사실 건강과는 좀 거리가 먼 다이어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주 한 7회, 6, 7회를 운동을 했어요. 그것도 어느 날은 아침에 오전 운동을 하고 또 저녁 운동을 했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 관련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네 센터 살롱지핏에서는 운동을 한 주 2, 3회 권장을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 뭐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면서 잘 빼고 있다. 근데 이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운동을 그만큼만 해서 살을 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오전에 아침 7시 이상에서 운동 갔다가 똑같이 저희 아는 대로 1시간 반 이상 웨이트를 하고 유산소를 러닝머신을 또 1시간 반을 하고 또 스트레칭으로 요가를 하고 혹은 GX로 막 스피닝을 들어가서 스피닝을 거의 헬스장 체류 시간 5시간 막 이랬단 말이죠. 오전에 가면 방학이고 할 일도 없겠다 그냥 가가지고 계속 운동만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센터를 또 갔어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했죠. 운동 시간을 따지면 하루에 기본 평균 5시간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식단은 어땠냐? 그때 당시 이제 트레이너가 저에게 권장해줬던 식단이 있었어요. 그 식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보디빌더식 식단, 지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그때는 닭가슴살 들어간 고구마와 닭가슴살 그리고 점심에는 단호박간 소고기 삶은 거 삶았든지 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거를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무조건 양상추에 드레싱이 들어가지 않은 샐러드. 그래서 거의 무염식에 가까운 양상추, 고구마, 바나나, 닭가슴살, 고구마 단호박 이 정도의 견과류를 먹으면서 그 정도의 음식을 계속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되게 또 정직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트레이너가 먹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그렇게만 먹었던 거죠.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주말에도 외식을 안 했고
계속 그렇게 먹으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또 빠지면서 몸이 많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가 붙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운동도 사실 그때부터 흥미가 굉장히, 왜냐면 이제 운동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운동을 하니까 땀도 나고, 몸도 약간 좀 탄탄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슬슬 이제 나타나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몸무게가 분명히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몸무게가 안 빠지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유지가 될까? 과연 왜 유지가 될까? 운동량을 더 늘려야 될까? 내가 식단을 더 줄여야 될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어떤 기회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식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친구랑 어디 나가서 외식을 했던 것 같은데, 딱 그거를 일반식을 한번 제가 거의 한 4, 5개월 동안 먹지 않았던 그 일반식을 한번 먹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그 흔히 말하는 저희가 조절 불가능 상태의 폭식이라고 하죠. 막 그게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많아졌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참았는지 모를 정도로 뭐 모든 음식들을 다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그거를 내가 주체를 못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고 또 먹는 것도 다이어트식이라고 하면서 원래 먹던 대로 먹는데,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 먹으면 안 되는, 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씩 먹기 시작한 게 이제 그때쯤 무렵이었어요. 그 한 번 외식을 한 이후부터 음식에 대한 약간 좀 집착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런 약간 빈번하게 폭식, 과식을 넘어서 약간 폭식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종종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긴 했죠. 그리고 내가 많이 먹으니까 더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량을 여기서 살을 더 빼려면 늘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운동량을 더 늘리고, 내가 좀 많이 먹었고 지금 막 폭식을 했으니까 더 많이 운동해서 이걸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유산소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앞뒤로 운동 시간을 더 많이 배분을 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고 싶으니까 좀 평일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을 했어요. 닭가슴살 먹던 거를 완전 또 무염으로 바꿔보고, 정말 풀만 먹는 느낌으로 탄수화물을 다 빼보고, 아예 탄수화물이 없는 식단도 계속 꾸준하게 한번 해봤는데, 한 3일을 하고 나면 또 그 3일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계속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폭식이란 건 지금 뭐 현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은 이제 뭐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막 빵을 사다 놓고 정말 식빵 하나를 막 다 뜯어먹질 않나. 식빵도 뭐 진짜 집에서 먹는 요만한 식빵 이런 거 아니죠. 이만한 정말 대용량 식빵, 막 이만한 마트에서 파는 업소용 막 모닝빵,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걸 막 장을 이만큼씩 봐서 앉은 자리에서 그거를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먹으라 그러면 되게 질리고, 그 같은 음식을 그렇게까지 계속 먹는 행위를 배가 불러서 못하겠지만, 그때는 희한하게 먹어도 정말 배가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더 이상 내가 이 안에다가 무언가를 넣을 공간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먹고 나면 너무 몸이 무겁고 이제 또 힘드니까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처음에는 계속 어느 정도 패턴이 반복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 조금씩 또 몸무게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50kg까지 뺐던 몸무게가 사실은 40kg대 몸무게를 꼭 만들고 싶었지만 이제 그거는 어려웠었고, 50kg까지 뺐던 몸무게가 조금씩 올라가서 막 53, 54, 55, 56, 58까지 원래 몸무게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됐었고요. 뺐던 몸무게가 다시 다 돌아왔죠. 근데 희한하게 그때 저는 운동을 정말 생애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멈췄으면은 다행인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폭식과 또 다이어트 식단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또 근육량이 좀 늘죠. 운동을 하다 보니 근육도 늘고 지방도 늘다 보니 본인의 또 힘은 또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운동은 더 강도가 높아졌어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을 하는데 머신 중량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프리웨이트 할 때도 기본 3대 운동이라고 하는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푸시, 뭐 벤치프레스를 정말 무거운 무게로, 보통 여자들이 잘 들지 않는 무게로 그런 동작들을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운동 시간이 길어지고, 또 관절
관절에 약간 무리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번 어깨 부상을 당했었고, 어깨 부상을 당하니 운동을 쉬는 동안에 살이 얼마나 많이 쪘겠어요. 정말 운동을 안 하니까 그때는 뭐 어차피 다쳐서 운동도 못 하는데 쉬었다가 나중에 다이어트 하자 이런 생각으로, 아니면 아예 돈 거지. 정말 절식 제대로 해가지고 식단을 지키면서 운동을 하던지, 아예 운동을 못 가면 그냥 식단도 다 놔버리는 저 중간이 없는 그런 다이어트를 그때부터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그래서 뭐 60 한 2, 3까지 금방 올라가더니 이제 거기서 약간 중량 운동을 계속 하면서 몸무게가 막 63, 65,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65kg가 넘어가게 된 시점이 그때였어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고, 저는 이미 이제 그때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그때만 해도 제가 대회를 준비하나? 약간 덩치가 자꾸 커지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라는 의혹도 많이 들었었죠. 그때 모습을 지금 보면은 되게 좀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띵띵 부어가지고 저 상태로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음식을 많이 먹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때는 저의 의지로 그런 걸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찌됐건 그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꼭 살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살이 찌고, 나의 뭔가 식욕을 참지 못하고 나만 이렇게 음식을 관리를 못하나? 내가 과연 주변에서는 너무 자기 관리를 못한다, 혹은 왜 음식을 못 참냐, 음식 조절하면 되는데 남들은 정말 쉬워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한 3일 정도 닭가슴살 고구마 막 도시락 싸서 한 5개씩 챙겨가지고 다니는데, 3일을 먹고 나면 일주일에 한 4일은 그렇게 못 먹어요. 즉 일주일에 4일은 밥 먹고 또 가서 바로 옆에서 또 밥 또 먹고, 저 혼자서 한 4인분을 다 먹어 치운 다음에, 그리고 또 디저트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또 디저트 먹고 음료수 먹고 그러고 또 과자 먹고, 이렇게 한 5끼를 막 몰아가지고 한 번에 먹고, 그 다음날 몸 완전 띵띵 부어요. 왜요? 평소에 염분 안 먹고 탄수화물 안 먹다가 갑자기 외식해서 막 그런 것들을 먹으니까 온몸이 수분 정체, 탄수화물 정체가 왔죠. 지금 와서 이제 안 거지만 그때 당시는 정확히 또 몰랐어요. 내가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냥 붓는구나 했었는데, 위아래를 극단을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이제 점점 나빠졌어요. 그때부터 각종 그 전부터 시작해서 안 좋았던 것들, 생리불순 생기고, 살이 너무 많이 쪄도 오히려 불순이 생기죠. 생리불순이 너무 지방이 없어도 오고 너무 지방이 많아도 오는데, 저는 한 번씩을 다 그걸 겪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었어요. 갑상선이 수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 또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도 높아지고 해서 그때 당시에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체중은 또 착실히 계속 늘어가고, 무게 부하가 또 운동을 하면서 중량을 늘리니까 당연히 또 관절의 부하는 커지면서 관절에 약간씩 무리가 오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물리치료 받고 하면서 계속 안 좋은, 열심히 하고 노력은 하는데 정작 살은 나빠지고 살이 찌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약간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이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뚱제이 시절 75kg까지 제가 확인한 게 맥시멈이었고, 사실 그거보다 더 쪘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왜냐면 몸무게를 계속 체크를 하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놓고 살았어. 놓고 살면서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살을 못 빼겠구나, 그냥 평생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포기 시점이 왔어요. 왜냐면 거의 막 2년 동안 식단도 나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한 2, 3kg 빠지면 다시 한 5kg 쪄버리고, 이게 폭식 때문에 음식을 조절을 못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내가 그냥 살을 뺄 수 있을까? 빼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참 이제 살이 굉장히 많이 쪘을 때인데, 그때도 그래도 나는 나름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피부에 탄력도 있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기성복이 사이즈가 여성 의류가 맞지가 않고, 또 운동을 하니까 팔뚝이랑 허벅지랑 이런 데가 너무 두껍고 커서 일반적으로도 살찌신 분하고 사이즈가 달라요. 이런 옷들이, 자켓이
안 잠겨지고 뭐 복부는 맞을지언정 어깨랑 막 등이랑 막 허벅지 너무 두꺼워지니까 일단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에서 일단 불화가 생기죠. 어머니가 막 이렇게 세상에 무식하게 먹는 사람이 어딨냐, 그만 먹어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발생했던 때가 바로 그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나름 저도 전문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만과 식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내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배운 내용, 나 다이어트를 하려면 닭가슴살 먹고 염분 줄이고 고구마 먹고 탄수화물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체지방을 빼는 게 정석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 방법들로 했는데 안 빠지고 계속해서 내가 식욕을 억제를 못하고 음식 앞에서 막 주체를 못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음식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런 지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과연 왜 이런 걸까? 나는 한 번도 살면서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조금씩 되짚어 가면서 원인과 결과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막 탐닉을 하게 된 게 결국에는 그 맨 처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다이어트를 정말 강하게 막 굉장히 극단적으로 시작했던 그 시기, 약 한 6개월에서 좀 길게 잡으면 한 10몇 개월인데요. 1년이 좀 안 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절식을 하면서 탄수화물 줄이고 밥 안 먹고 단백질 다이어트 하고 했던 그때 그 경험들이 저로 인해서 저는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제 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줬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딱히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던 빵, 케이크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찾게 되고 그 이후로 폭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약간 흔히 말해서 식이장애, 폭식증이 생긴 거죠. 요걸 인식을 일단 하고 나니 그래 그때부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왜? 이게 내가 약간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지금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나의 지금 몸이 어딘가 아픈 거구나라고 인식을 바꾸게 되니까 당연히 조절을 못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내가 정상 사람처럼 이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일반 사람들이 먹는 만큼 먹는 게 일단은 목표였어요. 왜냐면 막 케이크를 먹으면 이렇게 남들은 조각 케이크를 먹는데 나는 막 이렇게 한 판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피자도 이렇게 조각으로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먹어야지 직성이 풀렸으니까. 그게 이제 먹은 거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어쨌든 지금 누적되어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니 이걸 좀 풀어주자 해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그런 법칙들을 깼어요. 일단 염분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 깼고요. 자유롭게 염분 섭취를 다 했어요. 대신 나 아주 너무 극도로 맨날 막 짠 국물에 밥 말아 먹고 라면에 막 이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상 사람들이 다 생활하면서 먹는 정도의 외식을 꾸준히 했어요. 그거 외식을 하면 난 큰일 나 살쪄라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없앴고요. 두 번째는 메뉴 제한도 풀었어요. 무조건 탄수화물 많은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뭐 피자, 치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이 찌는 음식들, 햄버거 이런 것들은 다 피했었는데 모든 걸 다 열었죠. 빵도 먹어도 돼.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참았더니 이게 이제 막 빵 폭식으로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정적으로 아침에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항상 업데이트하는 식단을 보면 아침마다 제가 빵을 먹죠. 이유는 좋아하는데 이제 요거를 먹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차라리 한 끼를 고정적으로 빵을 먹었었죠. 그래서 거의 아침은 빵식을 먹고요. 혹은 또 약간 변덕이 생겨서 밥이 땡길 때도 있어요. 그럼 또 밥을 먹었어요. 어찌됐건 아침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줬죠. 그리고 외식도 피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외식 약속을 다 피하고요. 식구들이 명절에 모여서 막 떡국 먹는데 저 혼자 옆에서 닭가슴살 샐러드 막 먹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난을 떨었었는데 이제 그런 유난을 떨지 않게 됐죠. 그래서 메뉴도 바꾸고 메뉴의 제한도 다 풀어버리고 뭐 염분 제한 풀고 외식도 하고 일단 요걸 기본적으로 두고선 제 식단을 바꿨어요. 대신에 딱 하나만 지키자. 양만 지켜 먹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내가 많이 먹어서지
내가 요 종류의 음식을 먹어서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서 그렇게 식단을 바꾸게 됐어요. 즉 케이크를 내가 먹어서 살이 찐다는 인식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강했다면 이제는 내가 케이크를 한 조각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한 몇 입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진 않아요. 다만 내가 이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 이렇게까지 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요. 조금씩 양을 줄였어요. 조금씩 양을 줄였고요. 하루에 한 3끼 정도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정말 딱 1인분씩만 먹자 라는 생각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만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면 무조건 먹었어요. 왜? 내가 그동안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억눌러 왔었던 모든 스트레스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바로 먹어줬어요. 내가 끼니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도록 노력을 하면서 처음엔 당연히 안 지켜졌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몇 번 또 폭식하고 또 먹다가 또 괜찮은데 내가 꼭 또 원래 먹어야 되는 양에서 과식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딱히 이렇게 뭐 살이 빠진다거나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요. 희한하게 이걸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폭식을 하던 주기가 조금씩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3일에 한 번씩 폭식을 했다면 이제 그게 2주, 3주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고 운동 스타일을 바꿨어요. 왜? 제가 주 7일 동안 계속 내린 운동을 하고 아침, 저녁 막 운동을 너무 많이 했죠. 이렇게 평생 운동을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고 바쁠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있을 때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풀타임으로 운동을 할 거만 하는 거고 안 할 때는 완전 안 해버리는 양극단 마찬가지로 운동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유지 가능한 운동 플랜으로 정말 꾸준하게 조금씩 몸을 바꿔나가는 운동을 한번 만들어보자. 운동을 주 한 2, 3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조금 더 집중해서 운동 느낌을 찾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오히려 희한하게 제가 6번, 7번 막 오전에는 웨이트하고 막 저녁에는 스피닝하고 또 요가도 하고 이렇게 많이 운동을 했을 때보다 정확하게 느낌을 잡아가면서 짧지만 강하게 운동하고 다음번에 이제 근육 통증이 오도록 이런 식으로 운동 방법을 바꿨더니 되게 신기하게도 몸의 라인이 점차 바뀌면서 제가 정말 한 번도 몸매가 괜찮다, 좋다 라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좋아졌다, 몸매가 예쁘다, 심지어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듣게 돼요. 돌이켜보면은 어떠한 시점에서는 아, 나는 정말 더 이상은 이제 날씬해질 수 없겠구나, 그냥 살찐 채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을 빼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회의까지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식단과 운동법을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하게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또 몸도 더 예뻐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변화가 생겼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걸까? 그렇다면 식단도 무조건 열심히 닭가슴살, 고구마 다 챙겨 먹고 외식도 안 하고 간식도 안 먹고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운동도 막 주 6, 7회를 막 꼬박 아침 저녁 채워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가 과연 나에게도 좋은 걸까? 내 몸이 예뻐지고 내가 건강하게 날씬해질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해봤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운동도 대충 하고 막 식단도 대충 먹고 싶고 다 먹고 아 너무 좋아 행복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또 내가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나는 혹시 다이어트만 하면 오히려 막 잘 조절을 하다가 음식이 너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매번 실패했어요 하시는 분들, 또 혹은 운동을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다이어트 시작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과 다이어트는 본인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만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막 잡아놓고 막 식단 다 통제해야 되고 막 외식도 통제해야 되고 친구도 안 만나야 되고 운동 헬스장만 살아야 되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낮은 조금 더 쉽게 주 2, 3회만 운동해도 되고 식단도 조금 더 덜 타이트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은 지켜주시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다이어트가 왔다가 이렇게 살이 쪄서 요요가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원래 몸으로 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5kg, 75kg 이상을 한번 찍고 나서 도저히 내가 기존에 해왔던 그 어떤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제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국에는 스스로를 내가 되게 별로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조절도 못하고 전문가로서 너무 의지도 없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괴감까지 느꼈으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저의 문제가 아니었고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고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방법을 조금 더 바꾸면서 내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운동과 식단을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살이 금방 빠지고 너무나 쉽게 나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 안 했지만 원래 몸무게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몸무게가 약 한 2년간 10kg 넘게 빠져서 한 60kg가 됐죠. 75kg에서 60kg가 됐는데 몸무게로 따지면 15kg가 감량된 거예요. 제가 신장이 168인데 15kg 감량한 거면 정말 많이 감량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근살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없어 보이는데 저만 느끼는 또 그런 근살들이 있어요. 지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15kg를 감량하면서 나는 정말 100% 식단을 지켰다 라고 하는 날이 사실 많지 않았죠. 제 식단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외식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한 주 2회, 못하는 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운동을 안 하는 적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kg가 빠졌고, 그 15kg는 근육이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75kg 때 뚱제이 때 시절의 근육량과 제가 15kg 지금 감량한 지금의 근육량이 동일해요. 그래서 지방만 정확히 15kg가 빠졌는데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2개월 동안 15kg를 빼도 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개월 동안 15kg를 빼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요요가 오느니 차라리 한 2, 3년에 걸쳐서 천천히 꾸준히 빼서 그 15kg 뺀 거를 끝까지 유지를 하자라는 게 지금의 또 생각이에요. 나는 과거에 몇 킬로였다. 나는 원래 50, 나 원래 55kg 나갔는데, 나 원래 날씬했는데, 나 원래 몸짱이었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현재 자신의 몸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듯이 내가 항상 유지가 가능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다이어트 방법, 적당한 식단과 운동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운동법을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고, 식단도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식생활은 해야 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 내에서 계획을 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제 다이어트의 이런 흑역사, 뚱뚱했다가 다시 뚱뚱했다가 이런 강약 중간 이런 약간 굴곡 있는 다이어트 살을 말씀드리는 건 다이어트로 인해서 건강하고 예뻐지시는 분인가 하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더 뚱뚱해지고 더 막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병이 생기고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남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뻐지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러지 못해요. 자,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 과연 나에게 맞는 방법일까요? 옳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즐겁고 내가 스스로 좋은 몸을 만들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셔야지 결국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폭식증, 과식증, 나 음식만 보면 아파서 주체를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과식하고 나면 다음날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운동을 해야 과식한 게 살이 안 될까요? 라고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일단 과식을 매번 그렇게 빈번하게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과식은 왜 하게 될까요? 내가 그 전에 너무 많이 참았던 거, 억눌렀던 스트레스의 표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나는 기존에 내가 너무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는지, 내 식단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아니었는지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다이어트는 항상 말하지만 예뻐지고
그럼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확대하시는 다이어트 방법 지금 혹시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멈춰주시고요. 좀 더 오히려 느슨하게 하셔도 즐겁게 살을 빼실 수 있다는 거를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아직 비록 아직 제가 막 정말 식스팩에 막 정말 지방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몸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60kg대 초반, 한 60kg가 이렇게 60kg를 한번 달성한 이후로는 계속 지금 꾸준히 2년간 거의 2, 3년간 제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2, 3kg 왔다 갔다 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제 몸무게 선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를 하는 과정이 뭐 너무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몸무게를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면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빼고 막 몸무게 연연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롱텀 계획을 세워서 본인의 식단과 운동 플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JJ의 이런 다이어트 변천사 두 번에 나누어서 촬영을 하느라 제가 나뉘어서 편집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다이어트 변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희망과 또 어떠한 또 다른 방법론을 제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다이어트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다이어트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자, 다이어트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는 진정한 내 아름다운 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또 하루하루 내 몸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막 희열을 느끼면서 뭐를 찾으셔야 돼요? 희망을 느끼셔야 돼요. 아,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내 몸이 이렇게 예뻐질 수도 있구나. 라는 희망을 느끼셔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거나 또 혹은 막 스스로 너무 자괴감에 빠지거나 저처럼 과거의 저처럼 그런 마이너스적인 감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모두 행복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번에 그럼 과연 어떤 운동, 또 어떤 식단 해야지 행복한 다이어트,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음번 또 저희 유튜브 영상 기대해주세요.